네, 두 번째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김세훈 전문가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국제유가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세계 경제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자산이기도 하죠. 현재 WTI가 57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으면서 60달러 선을 목전에 두고 있고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이미 63달러 선에서 거래 중이에요. 자, 향후 국제유가 전망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그 국제유가를 상승시키는 요인하고 하락하는 요인이 있는데요. 상승시키는 요인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북해산 같은 경우는 그 포티스 송유관이 그 누유가 생기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그 북해에서 스코틀랜드로 가는 이 송유관이 그 공급이 차질이 우려가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네오스라는 그 송유관 그 운영 업체가 있는데요. 이 운영 업체에서 유지 보수 중간에 이제 11일 날 유지 보수를 했는데요. 이때 이제 그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 균열에 대한 그 부분을 유지 보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이 아마도 수주에서 한 몇 달 정도 걸릴 정도로 그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이 부분을 빨리 회복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시장의 예측과 그리고 또한 14일날 발표됐던 이네오스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북해산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이 있고요. 이런 부분이 국제 유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락 요인으로 보게 된다면 그 미국 셰일가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청에서 이제 발표하는 걸 보게 된다면 다음 달 미국 셰일 그 오일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보면 1월 달 같은 경우는 그 12월보다 9만 4천 배럴 정도 늘어나서 641만 배럴 정도 생산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12월 달 같은 경우도 보게 된다면 9만 7천 배럴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셰일 오일 같은 경우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2016년 대비해서 16% 급증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980만 배럴 정도를 그 유가를 원유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 보게 된다면 1,000만 배럴, 러시아 같은 경우는 1,100만 배럴을 생산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미국이 지금 현재 거의 1,000만 배럴 정도 육박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그 셰일 오일이 늘어나는 것들은 2018년까지 꾸준히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국제 유가를 하락하는 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오펙이 그 11월 달 감산에 합의하게 되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요인을 가져왔는데요. 유가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가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에 맞서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하는 오펙에서는 어떤 그 흔히 말하는 그 감산이나 이런 부분이 있게 된다면 유가는 상승하게 되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그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아람코를 상장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계획이 2018년 내년 하반기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람코의 그 가치를 보면은 2조 달러에서 3조 달러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5% 정도, 흔히 말하는 한 1,000억 달러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111조 정도 되는 그 규모의 지분 가치를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도 시장에서는 크게 보고 있고요. 또한 그 아람코가 상장하기 그때쯤에 국제 유가를 좀 올리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략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유가 상승이 예상이 된다면 아무래도 가장 좋을 나라가 러시아일 것 같은데, 자, 최근 러시아가 금리를 또 인하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함께 좀 이야기해 주시죠. 우리가 이제 보통 투자자들이 생각할 때 그 유가가 올라가게 된다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는 이제 펀드나 아니면 이제 그 지수가 러시아 지수입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15일 날 그 저번 주 금요일이죠. 금리를 50bp 인하를 했습니다. 그 8.25에서 7.75% 정도 인하를 했고요. 15일 날 인하하기 전에 그 올해 같은 경우는 200bp 정도 인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인하했던 그 배경 같은 경우 보게 된다면 그 농산물의 작황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식료품 가격이 하락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의 상승 압력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해서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4%인데 지금 현재 본다면 2.5%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러시아의 지금 인플레이션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유가가 최근에 상승했던 모습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가의 상승 부분에
의한 그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러시아 그 GDP 성장률을 보게 된다면 3분기 GDP 성장률은 2.5% 정도 됩니다.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GDP 성장률이 2015년, 16년은 마이너스였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가 된 이유는 2014년도에 일어났던 러시아 크림반도 그 전쟁에서 기인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서방의 제재, 유럽이나 미국의 제재가 일어나게 되면서 경제가 조금 하락했던 모습들이 보였는데 이 부분이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상쇄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다음 차트를 보게 된다면 유가와 환율의 관계입니다. 루브라와 유가의 관계를 보게 된다면 유가가 하락하게 된다면 루브라 가치도 하락하고요. 그리고 또한 유가가 상승하게 된다면 루브라 가치가 오르게 됩니다. 아마 내년 정도는 그 러시아의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한 100pp 정도 인하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국제 유가가 내년에 지금보다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 지수나 러시아의 경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 투자 전략 그리고 방향성에 대한 얘기도 함께 짚어주시죠. 우선은 그 유가를 좀 면밀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셰일가스가 늘어나는 건 자명한 사실이다. 그렇지만 지금 북해산 브렌트유 같은 경우 보게 된다면 그 공급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 내년 상반기 정도는 이런 그 북해산 그 원유 공급 차질에 의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본다면 그리고 또한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본다면 지금 내년에 국제 유가를 그 흔히 말하는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 본다면 $60 초반대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지금 현재가 $57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은 조금 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 보게 된다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러시아 펀드나 아니면 유가 ETF 그리고 또한 원유 펀드에 대해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다라고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올해 유가가 2번 정도 크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치가 올해보다는 적게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국제유가 방향성 그리고 향후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김세엄 전문가였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